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수식어를 독점하던 도시 두바이의 공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태롭습니다. 7성급 호텔의 대명사이자 하룻밤 숙박비만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의 상징 부르즈 알아랍의 외벽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장면은 전 세계에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곳이 이란발 드론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현실은 현대지정학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11일 동안 이 도시의 하늘로 쏟아진 폭탄은 무려 1,700발에 달합니다. 매일같이 130여 기가 넘는 드론과 20여 기의 탄도미사일이 정밀하게 설계된 도시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점은 일방적인 폭격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단 한 발의 보복 미사일도 이란을 향해 쏘지 않은 채 기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충분한 방역 능력을 갖춘 이들이 왜 이토록 억울한 상황을 인내하며 방어에만 급급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침묵의 이면을 파헤치면 우리가 알던 중동의 뉴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게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2026년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핵심 군사기지를 겨냥한 정역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이 목숨처럼 아끼는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하여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로 만든 것이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란은 즉각 보복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너무나 촘촘하여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훨씬 더 취약하고 치명적인 급소, 즉 주변 중동 국가들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복수 화살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앞마당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화려한 도시들은 예고 없는 폭탄 세례의 전장으로 끌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화풀이성 도발을 넘어선 이란의 체계적인 공세는 이제 두바이의 일상을 파괴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파멸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월 10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는 현대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비대칭 전술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후 단 11일 동안 이란이 발사한 자폭 드론은 1,475기,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은 270기에 달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시간에 약 4-5발의 살상 무기가 민간인 거주 구역으로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평화롭던 시민들의 일상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한밤중 잠결에 들리는 날카로운 방공 사이렌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출근길 하늘 위로 날아드는 검은 그림자는 두바이 시민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자랑하는 패트리어트와 사드-T, HAAD 등 최첨단 다층 방어 시스템은 90% 이상의 견기로운 요격률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통계의 함정은 바로 그 나머지 10%에 있습니다. 1,700발이 넘는 공격 중 10%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최소 170발 이상의 치명적인 폭발물이 이 나라의 영토 어딘가에 그대로 꽂혔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두바이 국제공항 DXB 인근에서는 요격망을 비웃듯 침투한 드론 한 기가 폭발하며 민간인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연간 9,200만 명이 오가는 세계 1위의 국제 허브 공항, 즉 대한민국 인구의 2배 가까운 승객이 매년 거쳐가는 글로벌 경제의 동맥이 바로 옆구리에서 터진 격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파괴된 미사일과 드론의 파편들은 마치 금속 우박처럼 도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요격 파편이 관통하면서 운전자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어에 성공해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잔혹한 현실은 두바이의 안전 신화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된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화염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인공섬 팜 주메이라,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으로 빚어낸 이 인공의 기적은 단순히 부자들의 놀이터를 넘어 두바이가 전 세계에 공표한 기술력과 자본의 승리를 상징하는 성소와 같습니다. 최고급 리조트와 억만장자들의 별장이 밀집한 이곳에서
드론 폭발로 인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는 장면은 전 세계 SNS를 타고 삽시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그 섬뜩한 시각적 충격은 두바이라는 도시 브랜드에 가해진 안전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장벽보다 견고했던 안전한 천국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자 도시의 엔진을 돌리던 이들의 대탈출, 이른바 두바이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즈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단 2주 만에 수만 명의 거주민이 두바이를 등졌습니다. 사실 두바이는 인구 10명 중 9명이 외국인인 철저히 외부 자본과 인재에 의해 지탱되는 기묘한 구조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모여든 엘리트 금융인과 기술자들은 조금이라도 리스크의 기운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짐을 싸는 디지털 유목민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금융 거물들은 이미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거나 타국으로의 피신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던 화려한 거리는 단 2주 만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도는 유령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급박한 탈출 과정에서 버려진 수많은 생명들입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가느라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도대체 왜 국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보복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막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두바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 이면의 민낯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중동이라고 하면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인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부유한 산유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바이의 땅 밑에는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적은 양이죠. 아랍에미리트 전체 석유 매장량의 90% 이상은 형님 격인 아부다비가 독점하고 있으며 두바이 전체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 미만에 불과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흙수저 도시가 어떻게 사막 위에 구름을 찌르는 마천루와 인공섬을 건설했을까요? 그 답은 처절할 정도로 명확한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부다비로부터 빌려온 오일머니를 미천사막 관광, 금융, 물류, 그리고 부동산의 모든 구군을 건 거대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를 세우고 사막에 스키장을 만든 그 화려한 쇼는 전 세계 자본을 향해 던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돈 복사가 일어나는 환상의 땅은 오직 이곳뿐이다 라는 강력한 브랜딩 말입니다. 실제로 그 성적표는 경이로웠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10년 넘게 세계 국제선 여객 수일위 자리를 지켰고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9,233만 명이 이 도시를 정거장 삼아 세계를 오갔습니다. 2025년에는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전 세계 백만장자 9,800명이 아예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자본만 약 92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성공 신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칼날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도시는 내 금고보다 안전하다는 시장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두바이는 중동 특유의 종교적 갈등, 테러, 전쟁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뱀이 허물을 벗듯 완전히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까다로운 인재가 오고 겁 많은 돈이 모이며 콧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바이가 이룩한 이 독보적인 성공을 주변국들이 그저 부러워하며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대한 자본을 앞선 인근 국가들의 추격이 두바이의 목전까지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바이가 개척한 이 황금 노선을 가장 먼저 추격하고 나선 것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결정체 넘시티 프로젝트는 그 규모만으로도 전 세계를 압도합니다. 투입되는 자본만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30조 원이 넘는 이 지구상 최대 규모의 공사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두바이가 선점했던 관광, 물류, 금융의 헤게모니를 사우디로 끌어오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거는 사우디의 행보 역시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세탁하고 평화로운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는 절박한 야심의 산물입니다. 카타르 또한 월드컵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신도시 개발에 국운을 걸고 오인 중인 상황이죠. 이 똑똑한 산유국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지점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름이 마르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이 화려한 문명을 유지할 것인가? 그들이 찾은 유일한 생존법은 결국 관광과 금융이라는 황금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야 할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절대 안전지대라는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참다 못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향해 보복 미사일을 빵하고 쏴버린다면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미래는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차가운 이성의 게임 이론으로 따져보면 시나리오는 피비린내 날 정도로 명확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걸프 국가가 선제 공격이나 보복을 가하는 순간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 더 미친 듯이 독을 품고 보복의 악순환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곧 중동 전체를 거대한 불바다로 밀어넣는 블랙홀이 됩니다.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인프라는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리겠죠.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란이 지구 반대편의 적이 아니라 페르시아만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리에 마주한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기적적으로 끝난다 해도 이란이 언제 다시 뒤통수를 치며 비대칭 테러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피말리는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의 심장인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절반이 멈추는 대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우디는 결국 군사적 보복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확전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멸과 외사 투자자들의 이탈이 복수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바이 한복판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이 순간에도 걸프의 지도자들은 지독할 정도로 냉혹한 생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는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의 명줄이 걸린 비즈니스의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내하며 평화의 끈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폭탄을 쏘아대는 이란의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권력의 균열과 통제 불능의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하인드는 폭탄을 쏘아대는 이란 내부의 유령 같은 혼돈입니다. 지난 2월 28일 아침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가 군부 실세들과 가졌던 극비 회의 현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에 의해 지붕째 날아갔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이란의 정보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죠. 절대 권력자의 사망과 유력한 후계자인 그의 아들마저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이란의 권력 구조는 즉각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란의 독특한 이중 권력 구조입니다. 넥타이를 맨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무력을 쥔 혁명수비대 IRGC는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잃은 혁명수비대가 독자적인 광기에 휩싸이자 이란 정부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7일 이란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주변국 공격은 군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몇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과가 무색하게도 불과 반나절 만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하늘 위로 다시금 미사일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제 대화할 상대조차 사라진 무정부 상태의 적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외교적 해법이 원천봉쇄된 이 공포스러운 불확실성은 결국 두바이의 경제적 심장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른바 두바이 엑소더스라 불리는 대탈출의 행렬은 이제 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93조 원의 자산을 들고 이주해왔던 9,800명의 백만장자 중 상당수가 이미 개인 제트기에 몸을 싣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세금 영원, 완벽한 치안이라는 파라다이스의 전제 조건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자본의 논리만이 남았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6월까지 꽉 차 있던 호텔 예약이 단 일주일 만에 전량 취소되는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늘 당장 멈춘다 해도 한 번 죽음의 공포를 맛본 자본과 인재가 다시 이 모래도시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파이낸셜 타임스 FTA가 보도한 경제적 파장은 더욱 섬뜩합니다. 그동안 국부 펀드를 통해 전 세계 빅테크 주식과 유럽의 노른자위 부동산, 심지어 명문 축구 클럽들까지 쇼핑하듯 사들이던 걸프 산유국들이 일제히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본진에 불이 나고 국방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해외로 뻗어나갔던 거대한 오일머니가 자국 생존을 위해 회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가뭄을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재집권 중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월스트리트의 종전 압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선이 넓어질수록 전 세계 서민들의 기름값과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엄포를 넘어선 실존적 재앙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어 이 전략적 요충지가 막힌다면 전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비웃는 수준의 대공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어깨를 짓누르며 절대 방역하지 말라고 조인트를 까는 진짜 이유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참전하는 순간 이 전쟁은 국지전을 넘어 전 지구적 자살 특공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과거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오뚜기처럼 견뎌내며 경이로운 회복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것과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공포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인재는 한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대체지로 영구히 떠나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자존심을 꺾고 침묵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한순간에 분노로 제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눈물겨운 전략적 인내입니다. 때로는 반가쇠를 당기는 손가락보다 그 반가쇠를 누르지 않고 버티는 손가락에 100만 배 더 많은 용기와 지략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 고통스러운 침묵이 중동의 새로운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 결국 폭발할 화약고의 초읽기가 될지는 이제 시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중동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정학적 생존 게임을 이해하는 데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위태로운 인내가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임계점을 넘어 중동 전체가 불타오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에 우리 모두의 지갑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